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이거 김영두 재판관은 왜 기각으로 이거 돌아섰는가, 또는 이게 왜 기각 의견인가, 이런 동영상인데, 제가 아무리 이게 여러 루트로 김영두 재판관하고 몇십 년 동안 잘 아는 법원장도 있고요. 다 물어봐도 그분 이야기도 김영두가 이거 기각 쪽에 서 있다. 근데 처음에는 인용해서 이게 왔다 갔다 했다. 근데 지금은 기각이 확실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만난 분이 고등법원장 출신입니다. 고등법원장이면 법조 경력이 한 3, 40년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 고등법원장 출신인데 김영두가 돌아섰다고 다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얼마나 취재 많이 물어봤겠어요. 법원장까지 하셨으니까 다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알더라고요. 저도 김영두가 처음에 좀 고민하다가 초창기에는, 지금은 기각 쪽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제가 계속 4대4 김영두를 이어왔다고 방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저 희망사항 막 떠드는 건 아니에요. 막 떠들면 좌파 방송도 제 걸 인용하고 여러 채널A나 여러 인터뷰가 있는데, 신문이나 아무나 저한테 물어서 그냥 쓰겠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왜? 그게 틀렸을 때 또 책임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워낙 정치 재판이다 보니까 제 희망사항이 많이 들어간 걸 제가 부인하진 않아요. 제 희망사항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그래서 어제 제가 만난 고등법원장 출신은 확실하게 김영두는 기각편에 서 있다. 4대4다. 다시 한번 또 확인을 시켜주니, 저로서는 제가 계속 4대4라 했는데 기가 번쩍 뜨이는 거고, 그러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거는 뭐라고 봅니까?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종합 취재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왜 김영두는 기각편에 있을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틀리가 만장일치로 인용되고 하면 그 비판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양심껏 소신껏 모든 걸 취재해서 했고, 거기에 물론 제 주관적 희망이 약간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비판은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저는 김영두 재판관이 기각 쪽에 서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와 제가 종합한 근거를요, 4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득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논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판단을 우리 시청자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첫째는 5대3일 때 사회의 엄청난 혼란. 이거를 김영두 재판관은 나라를 걱정하는 분이다. 근데요, 5대3이 됐다. 그러면 만이기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 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입장 바꿔놓고 좌파라도, 야, 만약에 임명했으면 무조건 6대3이잖아요. 5대3이면. 근데 5대3이다. 그럼 만약에 임명 안 하기 때문에 이래 된 거 아니냐, 조작된 거 아니냐, 9명이 안 되면서 엄청나게 반발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김영두 재판관 입장은 5대3이면 어차피 전쪽이잖아. 5대3도 기각이야. 근데 이제까지 100% 이긴 쪽에 선 게 김영두입니다. 맞잖아요. 이제까지 100% 이긴 쪽에 섰는데, 이번에 본인이 인용 쪽에 가봐도 어차피 패배야. 5대3도 지는 거잖아.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는데, 근데 4대4로 기각이 되면, 그러면 많은 개가 왔다 한들 5대4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쪽이 납득이 되고 승복이 되거든. 김영두는 그런 분이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분이래. 그러면서 5대3이 가가지고 이기면 몰라도 어차피 지잖아. 어차피 지는 쪽에 설 이유도 없고 지는 쪽에 선 적이 없대. 그리고 혼란만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4대4가 되면. 그러니까 그분 법원장님 이야기는 어차피 결과는 대세 지형이 없으면 이긴 쪽에 서가지고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는 거, 이게 김영두 재판관의 평소의 스타일이래. 중도에서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야. 조정 역할. 그래서 저는 5대3이란 게 아무 의미 없고 혼란만 오는데, 그렇다면 이긴 쪽에 어차피 항상 서왔고 100%. 그러면 이쪽에서가 4대4 만들어가면 만약에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첫째 이유라는 거예요. 사회 혼란 5대3인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이 법원장님 이야기가 김영도가 이제 의외로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아주 오래되고 깊다는 거예요. 김영도가. 저도 그건 몇 번 확인했잖아요. 대법관 지명도 고려했고, 대법원장도 이름이 거론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8명 재판관 중에 가장 대통령과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모든 걸 봤을 때 대통령과 인간적인 관계가요, 이재명보다는 많을 겁니다. 김영도 재판관 스타일이에요. 뭐 고향이 호남을 떠나서 호남이라고 이게 다 이재명 좋아합니까? 제 주위에 호남도 이재명 미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구독자 중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과는 인연이 없고 윤 대통령과는 개인적인 아주 오랜 인연이 있다. 이것도 무시는 못 하거든요. 어차피 정치 재판이잖아요. 이게 두 번째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중요한 게 김영도 재판관이 저 민주당이나 좌파들하고 엄청나게 악연이 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그저께 한번 제대로 분석해 드렸지 않습니까? 청문회 할 때도 그때 김의겸이가 먼저 제기하고 그 다음에 박범계 이자들이 계속 송파구의 아파트 우리 후보자 김영도 재판관이 부모님 이게 실제 김영도가 아니냐 하면서 온갖 공격을 하고 이걸 하면서 김영도 재판관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얼마나 몰아씌웠습니까? 가짜뉴스로. 근데 사과 한 번 없었지 않습니까? 가짜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김영도 재판관이. 그러면서 부친이 희귀병 앓고 있는 그까지 어쩔 수 없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물론 아들이 뭐 자폐야 그런 게 본인 스스로 밝힌 용기 있게 밝힌 거고요. 이런 게 민주당과 악연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확인한 게 재판관 올 때 법원 노조에서 법원행정 차장할 때 얼마나 보수 우파 극우라고 이게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법원 노조가 민노총 소속이 좌파 노조잖아요. 이것만 봐도 민주당과는 또 좌파 노조나 이쪽하고는 엄청난 악연이 있다. 판결만 봐도 전부 다 자유우파 쪽의 판결 아닙니까? 이분이요. 이게 세 번째 이유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어제 밤에 주로 놓았던 이야기는 가장 큰 거는 뭐냐. 이제 어제 이런 사진이 하나 나왔죠. 바로 이제 김영도 재판관이 헌재 직원들하고요. 헌재 경비 상황 있잖아. 지금은 이제 헌재 근처 100m를 진공으로 만든다. 뭐 이런 경우 이게 심각하거든. 수십만 명이 몰려들면요. 이걸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쭉 둘러보는 이런 사진이 하나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상했잖아. 이게 소장이 문영배인데 왜 김영도 재판관이 직원들 데리고 헌재 순찰하면서 경비 상황을 점검을 할까? 좀 의아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4월 10일 날 사실상 일주일은 그냥 일 안 한대요. 4월 10일 날 최후의 만찬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퇴임식. 그러면 누가 이제 소장이냐? 누가 소장이냐? 고청순이잖아요. 이미선이하고 둘이가 다 동시에 나가죠. 그러면 그 다음 지명한 게 정정미, 김영도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영식이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명된 김복행이고, 그 다음에 두 명이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헌법재판 소장 대리가 김영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 법원장님 말씀은 헌재 재판관만 돼도 소장하고 싶죠. 그건 현실적인, 그건 뭐라고 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소장 대리까지 하면요. 그건 대리자 떼고 싶지. 그 누구나 그렇잖아. 열이 말 수 있고 대리자 떼고 싶지. 그 생각 안 한다면 그게 사람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분, 법원장님 이야기가 그래. 자, 그러면 물론 민주당에도 제안하겠지. 근데 민주당에서 김영도한테 대리 떼가지고 소장시켜 줄까요? 더군다나 김영도가 저리 가도 5대3임에게 인용도 안 되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도 아닌데 현재 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거든요. 대통령이. 그렇잖아. 그러면 본인은 이제 소장 대행이 되는 거예요. 대행이. 근데 대통령이 저는 김영도가 이쪽에 서가지고 4대4로 기각이 됐다. 그러면 유력한 소장 후보가 김영도가 맞다 봐요.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파 쪽에 원래는 조한창이
시기를 냈죠. 조한창도 있고 정영식도 훌륭하다 저는 봐요. 근데요, 소장은 유일하게 그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면 너무 이게 그 우쪽으로 약간 치우친 정영식이나 조한창은 이게 민주당이 결사 반대할 거라고. 근데 김영두가 소장이 윤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해서 지명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게 민주당이 배신감 느껴가지고 김영두 이놈 이게 배신감 느끼지만 그러나 이게 그 민주당도 곤란한 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차피 김영두하고 관계없이 이미 기각이 된 거잖아요. 4대 4면.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김영두가 중도 쪽에 서 있잖아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김영두가 호남입니다. 호남 사람을 3부 요인, 5부 요인을 임명하는데 부결식이면 그 호남에서 민주당 어디 난리 날걸요? 난리 난다고. 그렇잖아요. 저는 김영두가 소장을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지명하면 절대 부결 못 시킨다 봐요. 인사에 관한 문제는 이게 또 무기명 투표잖아요. 그럼 이게 김영두가 저쪽에 아는 사람도 민주당이 엄청 많을 거고요. 그걸 떠나서 이게 그 호남 사람들이 부결시키면 이게 전라도 민심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되겠냐고. 호남을 이렇게 부결시킨다 민주당이 저는 이게 어렵다 보거든요. 또 2년적으로 가는 중도에 있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김영두 재판관도 소장, 지금 이게 가장 첨예한 게 소장이 누가 되냐 이게 지금 가장 관심사 아닙니까? 가장 유력 후보 중에 하나가 이게 김영두 맞아요. 왜? 소장 대행이고, 제일 오래된 대행이고, 가장 중도에 서 있잖아요, 중도에. 그래서 저는 아마 김영두 재판관은 어제 계속 이야기는 이제 그 소장, 뭐 딜을 안 하겠죠. 근데 뭐 소문은 그래 난다 이거지. 저는 딜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묵시적으로 아마 이게 소장 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기각 들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분위기는 그 이야기 자리의 분위기는 그렇다는 건데, 전 딜은 안 한다고 보지만, 그렇게 그 생각은 그래 할 수 있단 말이지. 내가 어느 쪽에 서는 게 소장 되는데 유리하냐 보면 이재명이 편에 서가는 희망이 없잖아요. 어차피 기각되는 거. 그게 이재명이가 시키겠냐고. 저 정계선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이게 좌파들이 많은데, 솔직히 이재명이는 게 그 좌파들이 많잖아요. 민변 출신이나 우리법 많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런 게 그 현실적 문제, 요거까지 종합해보면 김영두는 기각편에 설 수밖에 없다. 이런 게 결론으로 저는 분석하고 어제 이제 그대로 들었던 그것도 그 김영두와 가장 절친 데리고 있었던 이런 게 법원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다 안 돼. 재판관들이 뭐 이게 판사 생활 30년 하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어제 그 갔더니 또 하나 비사를 소개하면 어제 갔더니 그 충암 고등학교계 출신 선배인데 조국이하고 절친 조국이 바로 다음에 피데스 편집장 하신 바로 다음이라면 또 이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조국하고 가장 절친 좌파형이 그 형독이 그러더라고요. 4대 4로 기각이라고. 자기도 충암고 출신인데 뭐 충암고라 그런 게 아니고 자기도 이게 김영도가 돌아섰다 그러더라고. 소장 자리 때문에. 근데 그 충암고 출신의 그 서울법대 선배한테요. 제가 결정적인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뭐냐? 요거는 이게 제가 알려드렸는데 왜 며칠 전에 그 충암고 이사장이란 놈이 충암고등학교 이사장이란 놈이 넣어가지고 윤석열은 부끄러운 졸업생이다. 100만 번 탄핵해야 된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 충암고등학교 이사장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게 윤명화. 이자가 저 깜짝 놀랐잖아. 지금 이게 충암고등학교 출신이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 그 다음에 김용현 장관, 그 다음에 여인영 사령관, 계엄의 핵심이 다 충암고등학교 출신이잖아. 근데 충암고 이사장이라는 놈이 갑자기 윤석열 부끄러운 졸업생이고 뭐 탄핵이 무조건 돼야 되고 저 떠들길래 무슨 이사장이 이래? 제가 의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어제 그 선배도 충암고 나왔어요. 원래 좌파인데, 엄청난 좌파인데.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 이사장은 이게 동문회에서 엄청나게 비판받는데요. 왜? 이게 진짜 충암고 이사장이 아니고 우리 조희연이라고 아시죠?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좌파 중에 좌파 조희연이가 쫓겨나가지고 보궐선거 해가지고 지금 딴 사람이 됐잖아요. 조희연이가 2022년에 관선, 지금 이게 충암고의 학내 분쟁이 있어서 관선 조희연이가 내려보낸
좌파 중에 좌파 관선 이사장이 이게 윤명화다. 윤명화.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을 욕하는 거예요. 실제 중앙고의 동창회는요. 99% 중앙고 동창회 99%는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다. 뭐가 이게 내라이냐. 탄핵하면 안 된다. 이게 99% 분위기래. 중앙고등학교. 따라서 이게 그 이사장은 조현이가 내려보낸 좌파 중에 좌파 관선 이사장이다. 진짜 중앙고 출신의 동문회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가 확고하다,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요거는 제가 어제 같이 만난 선배인데, 그래서 그 선배 이야기가 중앙고에서 대통령 탄핵 발언한 놈은 한 놈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황필규야. 황필규가 누구냐면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야, 남편. 황필규도 중앙고등학교 왔어. 그러니까 그 양말은 중앙고 동문회 99%는 윤석열 지지하고 중앙고에서 탄핵 발언한 놈은 정계선의 남편 황필규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사장이, 우리가 쏘으면 안 되잖아. 중앙고의 이사장이 대통령 욕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가 알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참고를 알려드리고요. 하여튼 진짜 중요한 거는 김명두 재판관은 저는 확고하게 중도 쪽에 있었지만 지금 이게 확고하게 기각 쪽으로 돌았었고, 그 이유는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정리하면 5대3에게 어차피 기각인데 사회 혼란 먹으니까 확실하게 4대4로 기각하는 게 혼란을 수습한다. 만약에 이슈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게 첫째 이유다. 그리고 이제 이제까지 100% 또 성자편에 서왔고요. 성자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 대통령과 인간적인 관계가 돈독하다. 세 번째는 이제 민주당과는 악연이 엄청나다. 특히 좌파 노조나 이 문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게 현재 소장 이런 대행이거든요. 곧 소장 대행 이런 것도 이게 생각하는 게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 자기들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나도 소장 될 수 있을까? 어느 쪽에 일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이거는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이게 종합해 보면 저는 기각이 확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